네, 박셀바이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4일 벌써 이제 오후 1시 39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박셀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주가는 26,600원 오늘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아직까지 뭐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은 이제 우상향 돌파가 언제쯤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가는 진짜 뭐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이러한 상황이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우상향으로 가는 이런 초입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왕의 영상을 보시려고 누르신 거니까 그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이왕 시청하시는 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알고 가셔야 될 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이제 회사의 첫 매출이 될 이 반려동물 쪽 면역 기능 보조제와 면역 항암제 이제 곧 이제 하나하나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형암 쪽 관련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내년 2024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024년에 이제 바이오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오늘 이 당일 상한가 검색식을 통해서도 종목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자, 요 KC 그린 홀딩스 오늘 이제 폐기물 처리 시장 긍정적 전망에 의해서 결국에 오전에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자면 오늘 오전 시초가 이후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상한가가 달성이 됐고요. 자, 어제 또 이제 이 공유 드렸던 유니테크노 역시도 보시게 되면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누적 50%가 달성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혹은 이제 뭐예요? 또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이런 종목들에 좀 투자들을 분명히 많이 하셨을 거고 현재까지도 손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연락들이 많이 오십니다. 언제쯤 좀 살아날지 이 손실을 도대체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수록 뭘 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지금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당일 상한가 검색식을 무료로 또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제 대세 상승장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뭐 굳이 이런 검색식을 배포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같이 힘들고 하락하는 이 연속성이 보이고 있는 이런 힘든 시장에서 제가 또 이렇게 힘을 드려야지 도움을 드려야지 뭐 상승장 대세 상승장 때도 물론 뭐 도움은 드리겠지만 그죠? 하지만 지금 힘들 때 더욱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요 당일 상한가 검색식 받아가시는 방법은 요 상단의 번호로 자, 문자로 이렇게 한 글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료로 이 상한가 검색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한가 검색식을 사용을 못 하겠다. 검색식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정보방에 초대를 또 자동적으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늘 중요한 것은 내가 시드머니가 얼마인지가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뭐 5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람, 뭐 1억 가지고 하는 사람, 뭐 물론 시드가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수익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50만 원을 가지고 이 검색식을 통해서 꾸준하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2억 3천만 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또 냈던 검색식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이벤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참여 방법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이 금거북이 한돈 꼭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첨까지 보름 좀 넘게 남았어요. 그죠? 네,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연말 12월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는데 이 연말 12월에는 좀 의미 있는 이벤트를 좀 제공을 해 드려 보고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의견을 수집. 자, 그래서 연말 선물로 나는 뭐 땡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지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의견을 수집을 해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나와 있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내용에 대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수집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바이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우리가 하기 전에 증시에 또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는 개인의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 안때까지 금지를 하자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 윤석열 대통령의 또 이 정책 공약 중에 하나가 이 공매도 제도 개선이 있었죠. 정책 공약. 이제 뭐 임기한 지 이제 얼마 지났습니까? 이제 1년 넘게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좀 이번 기회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공매도에 대한 전산화 반드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공매도 상환 기간이에요. 기존에 이제 무제한이었는데 이 기간도 개인 뭐 외인 기관 상관없이 이 상환 기간도 정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세력들이 그냥 공매도 세력들이 버티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하루라도 좀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 증시 자체도 좀 건강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박셀바이오 이제 뭐 첫 번째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장 호재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고형암 쪽 관련해서 어떻게 치료제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기사가 많이 나왔고 지난 영상에 말씀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CAR 다시 T 치료제 바이오 업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위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죠. 자, 그 국내에서 이제 요 치료제 개발 현황을 한번 또 살펴보자면, 자, 큐로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자, 현재 뭐 임상 2조 이상 진행 중에 있고요. 자, 뭐 앱클론도 마찬가지로 임상 2상, 뭐 유틸렉스 네, 간세포암 쪽 임상 1상 진행 중이고, 자, 우리 박셀 바이오 난치성 고형암 아직까지 뭐 임상이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곧 임상을 또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그죠? 임상을 또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박셀 바이오는 난소암, 위암, 췌장암, 그죠? 뭐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또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 이 고형암의 대표적 암 표지자인 요 두 가지를 동시에 표적으로 삼아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이 새로운 치료제를 만들어서 일단 지금 현재는 특허에 또 출원해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3월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효과가 계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암 정복에 관련해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특히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그죠? 바이든 대통령의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 X, 그죠? 그래서 뭐 캔서 또 문샷을 통해서 이제 뭐 루닛이라든지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AI 암 진단 기업이죠. 그래서 이 캔서 문샷에 또 이제 참여하는 기업으로 또 최근에 또 주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24년 사실상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전망이 좋고 이제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오늘 좀 이렇게 들고 왔냐면 자, 정보방에도 이제 올려드렸지만 자, 위로 올려서 자, 바로 요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도 이 리포트가 이제 저한테 이제 또 들어오게 되면은 제 정보방에다 바로바로 이제 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4년 제약 바이오 반등 가능성을 또 진단하는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항상 좀 이 바이오 종목 쪽으로 영상에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리 인하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좀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가 사라졌죠. 금리 상승. 이제는 금리 상승이 아니라 이제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자, 이거를 계속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2024년 이제 요 5월 1일을 기점으로 금리는 좀 이제 내려갈 것이다. 뭐 0.25, 0.5, 뭐 0.75 내려갈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24년 제약 바이오 반등 가능성에 대한 진단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거를 좀 나는 받아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상단의 번호로 바이오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올려놨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동안의 이 뭐 바이오 섹터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금리 부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 창출이 가능한 제약 기업과는 좀 다르게, 자, 매출 창출이 가능한 제약 기업. 자, 우리나라 뭐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원제약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약국 가서 뭐 감기약 산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콜대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장 좀 많이 사 먹는 감기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타이레놀. 그죠? 이렇게 좀 매출 창출이 가능한 제약 기업과는 다르게 우리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바이오텍, 그죠? 이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아무래도 필수적입니다. 임상도 진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데 금리와 주가가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자금 조달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겠지만 그냥 뭐 쉽게 우리가 이해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냥 은행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해요. 연구 개발을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어떻습니까? 좀 고금리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적이 조금 나오더라도 이 부채로 인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게 사이클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편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안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말씀을 핵심적으로 드렸네요. 자, 이제 2023년 FDA 신약 건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등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보다는 그래도 낮은 주가 지수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결론이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23년 요 NBI와 XBI가 각각 13%, 21%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요 NBI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바이오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XB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S&P가 있죠. S&P 바이오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냥 결국에 미국 바이오 지수다라는 거고 각각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스닥과 제약 바이오 지수 하락폭은 3.7%에 그쳤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기준 금리가 미국 대비보다 낮잖아요. 미국은 5.5지만 우리는 뭐 몇입니까? 3.5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미국 대비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그래도 좀 늦어질 가능성을 또 배제를 못하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상승 반저지
반전이 늦어질 가능성 존재를 하지만 23년 하반기에 시작된 이 대형 라이센싱 성과 창출이 24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고 미국 바이오텍 주가 반등을 선반영할 경우에 예상보다 빠른 장세 반전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금리 영향에 진짜 직격탄을 맞았죠. 이 내용은 진짜 잘 맞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총 몇 페이지냐면 총 55페이지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죠. 이 자료를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필요하신 내용들은 또 이 자료를 받아 가셔서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상단의 번호로 바이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렸던 것들이 있었죠. 제가 이미 영상에서는 좀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덱스 바이오 ETF 종목 바이오 쪽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한 요 하락이 끝난 기준선을 삼아서 횡보한 기간까지 지금 이제 대략 비슷한 이러한 기간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횡보하는 기간이 지금 현재는 짧지만 이제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바닥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이러한 매집 보이시죠? 이제 비슷한 기간에 상승이 나올 차례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도 보셨겠지만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바이오 종목에 이제 수급이 들어올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년 이 금리 인하 이슈와 또 여기에 맞물려서 이제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들어온 거래량과 이 매집량을 보더라도 그죠? 주가는 이제 충분히 바닥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뭐 그렇다고 100%뭐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정도면은 진짜 바닥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승 초입에 매수를 미리 또 해놔야 내년 바이오 섹터가 또 시장을 주도할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또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느 특정 한 섹터에만 집중 투자를 하면은 뭐예요? 안 되겠죠? 이거는 정말 위험한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자, 2차 전지. 자, 지금 2차 전지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섹터고요. 그래서 올해 많은 투자자들을 또 웃게 했었고 울게 하고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잖아요. 그죠? 일부 담아 놓으셔야 돼요. 2차 전지도 뭐 이제 이 전기차 시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 좋지 않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뭐 크게 믿으실 내용들이 아닙니다. 전기차 지금 뭐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들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제 정보방에 있는 거는 찾기가 좀 힘드니까 요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여기에 지금 제가 못 찾겠네요. 여기 있었는데 자, 일단은 그냥 제가 정보방에 올려드렸던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빠를 것 같네요. 보고서가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자, 어차피 이제 결론은 전기차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가 핵심이에요. 자, 일단 뭐 유럽 자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내연 기관차 뭡니까 휘발유 그리고 경유 이제 그 기름으로 가는 차를 이제 내연 기관차라고 얘기하죠. 판매 금지 시점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자, 빠르면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내연 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뭐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30년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유럽 연합 전체로 봤을 때는 2035년, 뭐 프랑스도 2035년, 미국도 2035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 여러분들 절대 지금 뭐 당장 뭐 손실이 커요. 이거는 어느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뭐 특히나 요 에코프로 같은 요런 종목들 뭐 아주 대표적이죠. 네, 최고 얼마까지 갔습니까? 153만 9천 원까지 갔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뭐 거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뭐 손실이 많아서 아 죽겠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전기차 시장 자체는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는 장기 종목임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전망은 좋기 때문에 이래서 항상 분산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일부 내가 담아놔야 하고 자, 2차 전지가 좀 부진하면 어때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바이오 나눠서 또 투자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바이오에서 크게 또 수익을 보게 되면 2차 전지의 손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네, 분산 투자하시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가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오해하지는 말아 주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박셀 바이오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일단 뭐 다행인 것은 21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주가가 바닥에 있지만 네, 21선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어차피 오늘 내일 할 게 아니에요. 이제 2024년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쩌면 2차 전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바이오의 수급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봤을 때 2차 전지는 일부 좀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묵혀 놓으시고 그냥 묵은지처럼 묵혀 놓으세요. 묵은지처럼. 그죠? 그리고 이제 2024년을 이제 대비해서 미리 김장한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니까 어디에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그리고 내 성향에 맞게끔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미리 준비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다른 이슈가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오늘은 요 2024년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면 영상으로 또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양대 시장이 잘 반등을 하고 이제 마감을 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자, 일단 오늘 미국 CPI 발표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인 요 PPI 여러분들 잘 좀 주목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 시장 잘 전개가 될 수 있는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